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온킹스의 미키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이크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를 육자에다가 남자, 맨을 합친 일본의 합성어입니다.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2016년 통계에서 일본 전체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이 61%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한국에서는 그 비율이 44.9%였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짐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0년에 남성의 육아 참여 또 그에 따른 여성의 산후 이진율 그 감소를 노리며 이크맨 추진 프로젝트를 밀었습니다. 후센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크맨이란 육아를 즐기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남성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해에는 육아휴직을 취득하는 아빠가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 이크맨을 지나치게 찬양했고 아빠가 되면 당연히 육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아빠인 것처럼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거리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아빠들의 모습이 확실히 늘어났고 그 모습은 이크맨이라고 칭찬받고 육아 당사자 이외에도 하나의 시대의 흐름으로 급속하게 인지되어 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육아휴직을 내는 부부 중 아빠의 비중이 2011년에는 2.4%였던 거에 비해 2017년에는 13.4%가 되었습니다. 또 가족 문화를 개선하자고 여성에게 가사 육아에 부담이 집중되는 독박 육아 문화에서 남성과 여성이 공동 주체로 가사와 육아를 함께하는 가족 문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가 함께 아이에게 애정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힘을 합쳐야지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육아가 가능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일본 사회에서 찬양받은 이 이크맨 문화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크맨 문화가 아빠, 엄마 양쪽을 괴롭히는 그 잣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크맨 문화에 대한 아빠의 불만은 이렇습니다. 사회적인 풍조가 이크맨을 그렇게 찬양하지만 그에 합당한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아직 아빠들이 아이 때문에 회사를 조퇴하고 쉬는 것을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는 그 아빠에게 나쁜 아빠 꼬리표를 답니다. 또 사회는 아내 없이도 이크맨이라면 아빠라면 아이와 함께 나들이 정도는 갈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잣대를 들이대지만 기저귀를 갈 때에도 기저귀 교환되는 여성 화장실에만 있고 기저귀를 갈기 위해 수유실에 아빠가 들어가기에는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 사이에서 불편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크맨 붐이 왔다 하더라도 육아는 아직까지 여성 사회인 것이죠. 반면에 엄마의 불만은 이렇습니다. 이크맨이라고 자칭하는 그 남편이 왠지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크맨이야 하면서 남편이 육아나 가사를 도와줘도 그게 아내 성에는 차지 않습니다. 뭔가 어설프고 결국 다시 해야 되는, 오히려 일이 많아지는, 더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아내 눈에는 충분하지 않은 그 육아를 가지고 사회는 이크맨 남편 멋있네요, 다정한 남편이네요 하면서 찬양을 하니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남성 곱하기 육아는 무조건 이크맨이라는 하나의 패션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크맨 문화는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여자가 안에서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낡은 사고방식이다. 이걸 깨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남편은 육아를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 안에서 분담을 하며 결정하는 문제지 사회가 전부가 나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하고 또 모유 수유로 아이를 키웁니다. 어떤 페미니스트의 주장처럼 인권 자궁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남성은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모유 수유를 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 엄마와 아이는 모유 수유를 위한 늘 환경적인 안전이 확보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성은 비교적 안전한 집에서 아이를 키워온 것이고 반면에 남성은 그런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역할을 도맡아 해왔던 것입니다. 아빠가 일하러 가고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보는 그 역할 분담은 가부장적인 낡은 사고방식이 아닌 남녀의 신체 기능상 자연스럽게 그렇게 확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시대에 안 맞는 낡은 사고방식이라 하며 안에서 집을 지키던 여자를 밖으로, 밖에서 일하던 남자를 안으로, 이 생각을 반강요로 사회가 잔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 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이크멘 문화가 엄마와 아이 간의 애착 형성, 연대감을 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본 남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크멘 같은 거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이혼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남성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아이와 지내는 재미에 빠지게 됐고 반대로 아내를 소홀히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경이 온통 아이에게 집중하게 됐고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조차 거의 없어졌다. 그 결과 아이도 나 아빠만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성은 말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육아를 덜 하면서 역시 나는 안 돼. 여보가 좀 해줘. 당신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해줄 걸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크멘 남편을 둔 그 여성분도 남편이 육아를 도와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나는 필요 없겠구나. 그 생각이 늘 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모유 수유가 가능한 것은 엄마만입니다. 엄마만이 경험하는 이 특권은 태어난 아이와 특별한 애착 관계를 맺게 도와줍니다. 이 아이와 엄마의 애착 관계는 그 후에도 아이의 심신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크멘이 지향하는 것은 그 반대지요. 엄마 없이 아빠만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것, 결국 엄마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배를 아파하면서 낳은 아이가 엄마인 내가 없어도 괜찮으면 도대체 이 아이에게 있어서 나는 뭔가? 그건 엄마에게는 깊은 절망입니다. 정말 도망치고 싶은 아픔인 것입니다. 저라면 그 아픔을 겪기보다는 아이가 껌딱지가 돼서 귀찮게 달라붙더라도 그쪽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되도록이면 아이의 애착 형성 시기 5살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짐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잔여한 이크멘 문화, 그것은 듣기에도 좋고 마치 행복한 가정의 지름길인 양 사회적인 풍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부모를 괴롭히는 또 다른 잣대가 되었고 아이와 엄마의 애착 형성을 끊게 만드는 그런 또 다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크멘 문화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 남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분과 미리 상의를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일의 그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쓰레기 버리기, 애들 목욕시키기 등 그리고 그것을 부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준 남편에게 꼭 고맙다고 격려해 주시고요. 그러면 도와주는 남편도 기쁘고 아내도 일을 덜 수 있어서 좋고 기쁘실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엄마만의 그 특권을 음미하시면서 아이와 특별하고 아름다운 그 관계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테와 아이또 손케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